여러분이 직장인이시면 공짜로 적금 하나 더 만드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급여 명세표라는 걸 매달 받으시는데 거기 여러분들 세전 금액이랑 옆에 보시면 쫙 내는 세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월급 받으면 내는 세금 중에는 소득세가 있는데 이 소득세 여러분이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게 매달 피 같은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.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. 보통은 소득세 100%를 납부를 하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세를 매달 80%만 낼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. 대신에 그 돈만큼 먼저 월급으로 땡겨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 세금만큼을 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. 물론 매달 납부하는 세금을 더 늘리는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회사의 급여 담당하시는 분한테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뭐 양식을 직접 제출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냥 설정을 해주시는 데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내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월급으로 땡겨받게 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내고 있는 소득세가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거를 80%로 줄여서 매달 내는 세금을 24만 원으로 줄이고 그 20%는 내가 먼저 받아서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사실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상당 부분 이득이에요. 이게 매달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1년치가 쌓이면 제법 금액이 커지거든요. 이렇게 매달 새우 월급을 더 받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짜로 적금을 하나 더 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적금보다는 이걸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.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넣어서 운용하면 그만큼 수익도 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차피 냈어야 될 세금을 미리 땡겨받아서 그걸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내게 될 세금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경감을 할 수가 있겠죠. 여러분이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하면 월에 받는 실수령이 사실상 650만 원 정도가 실수령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을 많이 떼가는 구조라서 내가 급여가 작고 월에 내는 세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 20%가 되게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이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 소득세가 정말 결코 작게 느껴지는 금액이 아닐 거예요. 사실상 우리가 연말정산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도 이 소득세 때문이거든요. 진짜 러프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연봉 1억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.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되게 큰 금액이 되겠죠. 근데 이걸 제가 무작정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120%로 설정해두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소득세율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뒤에 나한테는 120%가 더 맞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20%로 설정을 하신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다만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물론 내가 이 월급을 땡겨받아서 어디엔가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80%로 조정을 하시는 건 사실은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잘 관리를 못하면 말 그대로 연말정산 때 돈만 더 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본인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근로소득세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연봉 계산기를 한번 써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을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납부하시는 월 근로소득세가 한 3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월에 내는 근로소득세가 크지가 않아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다 보니까 내가 연봉이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연봉이 9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해서 3천만 원의 3배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값을 넣어보면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거의 뭐 25배에서 30배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거든요. 엄청 차이가 커요.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이 20%의 의미가 점점 커지게 돼요. 연봉이 커지게 되면 내가 내는 세금도 유의미하게 커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때 낼 금액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세금 뱉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내실 세금 여러분 무이자 할부로 납부도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야 될 돈 최대한 천천히 내시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사실은 좋다고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1년에 이 정도 차이 내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더 받게 될 실수령액 1년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더 얻게 되는 이자나 세이브하게 될 이자 아니면 뭐 세액공제 혜택 받게 되는 것들 이런 걸 따져보시게 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나중에 연말정산 때 공제해서 챙길 건 다 챙기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현명하게 재테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